오늘은 그 상속 관련된 접근 제어, 자바에 있는 접근 제어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클래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브젝트 클래스에 여러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 메소드들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그 메소드들을 어떻게 재정의해야 되냐, 그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바에는 접근 제어가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그리고 기본. 안 써져 있는 게 기본이에요.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C++를 배웠으면 C++에서는 요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Public, Private, Protected. 근데 자바는 하나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되어 있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자바의 Protected하고 C++의 Protected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C++도 알고 자바도 알면 그 부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Public, Private만 쓰면 되죠. 그렇죠? Public은 누구나 다 접근해서 쓸 수 있는 거고, Private은 아무도 못 쓰는, 자기 자신 빼고는.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 Protected는 C++의 어떤 의미예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상속하고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Protected가 어떤 의미? 뭐랑 같아요? Private하고 같아요. 근데 자식들한테는 어떤 의미? Public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바에서도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은 디폴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는 디폴트는 뭐냐면은 자바는 패키지 개념이 있습니다. 패키지. 그래서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은 디폴트의 경우에는 퍼블릭 개념이고,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디폴트 있는 애들은 무슨 개념? 프라이빗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이 디폴트라고 하는 게 왜 추가되냐면은 자바에는 패키지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패키지는 뭐라는 거예요? 클래스들을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들을. 그리고 우리가 자바를 개발하게 되면은 지금은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만드는데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모든 자바 파일을 한 디렉토리에다 넣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안 쓰게 되면 이 자바 파일들은 어떤 패키지에 수속이 돼요? 디폴트 패키지라는 거에 수속이 됩니다. 즉 얘와 얘는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 같은 디렉토리에 A.자바가 있고 B.자바가 있어요. 그럼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니까 이 두 개는 패키지가 같은 패키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B.자바에서도 A를 쓸 수 있고 A 클래스 쓸 수 있고 A에서도 B를 쓸 수 있어요.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A를 쓸 수 없어요. 쓰기 위해서는 뭘 해줘야 돼? 다른 패키지인 거 쓰려고 그러면 임포트를 해줘야 돼요. 임포트를. 근데 임포트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에 A 클래스 int n이 있다.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이 n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 그러면 디폴트 개념인데 B 클래스에서는 저 n을 뭐랑 똑같이 취급해요? 퍼블릭으로 취급해요. 근데 여기서는 저 n을 뭐로 취급해? 프라이빗으로 취급해요. 그래서 요 디폴트는 패키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서 얘 의미가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프로텍티드는 자식한테는 퍼블릭, 외부한테는 프라이빗이잖아요. 근데 그 패키지 개념에서는 같은 패키지 있는 애들한테는 프로텍티드는 뭐랑 똑같으냐면은 퍼블릭이랑 똑같게 돼요. 그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있다.
요거 보고 다시 앞으로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5개의 클래스를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시 Public, Private, Protected, Default. A, B, C는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어요. D와 E는 A, B, C하고는 다른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 클래스에는 4개의 멤버를 갖고 있어요. N1부터 N4. 근데 N1부터 N4가 다 접근 권한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각각 4가지가 얘네들한테 어떤 의미로 작용이 되고 걔네들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아시면 프로그램 할 수가 있겠죠. 자, A 입장에서 B부터 봅시다. B는 A의 무슨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이고 같은 패키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자식이면 이 4개의 멤버를 다 물려받아요. 다 물려받아서 N1부터 N4를 갖고 있는데 프로그래밍 할 때 얘네들을 접근해서 이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N1은 뭐예요? 프라이빗이니까 얘는 갖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N2는 프로텍트인데 퍼블릭 의미예요. 접근할 수 있어요. N3는 퍼블릭이니까 당연히 접근할 수 있고 N4는 디폴트예요. 디폴트면 같은 패키지는 애들한테는 무슨 개념? 퍼블릭 개념이에요. 그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얘랑 비교되는 D를 한번 봅시다. D는 A를 상속받고 있어요. 자식이에요. 자식 클래스예요. 근데 뭐가 달라 얘랑? 얘는 같은 패키지 있지 않아요. A와. 우리가 자바 라이브러리 있는 걸 뭘 상속받아서 만들어. 그러면 그 부모는 나랑 같은 패키지에 있을까? 다른 패키지에 있을까? 다른 패키지에 있겠죠. 왜? 자바 라이브러리랑 내가 같은 패키지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어. 자바 유틸에 있건 뭐 자바 FX에 뭐 어디에 있건 내가 그 패키지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나는 내가 개발하면 디폴트 패키지 만들든 나만의 패키지를 만들 거예요. 그럼 나랑 라이브러리는 자바 라이브러리는 다른 패키지 있어요. 근데 난 상속받을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상속받을 수 있는데 저 4개를 다른 패키지에 있더라도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얘 D는 N1부터 N4를 멤버로 다 가져요. 가지지만 코딩을 할 때 저 4가지를 다 직접 접근해 쓸 수는 없어요. N1은 프라이빗이니까 얘도 안 됐는데 얘도 될까? 얘도 안 되겠죠. N2는 프로텍트드입니다. 자식이니까 외부에 있어도 돼요. N3는 어때요? 퍼블릭이니까 얘가 직접 접근해서 돼요. N4는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요. 왜? 얘는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N4는 디폴트니까 같은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퍼블릭 개념. 다른 패키지에 있는 애들한테는 무슨 개념? 프라이빗과 똑같습니다. M4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C와 E를 봅시다. C와 A는 상속관계에 있지 않아요. 상속관계에 있지 않으면은 C가 A 객체를 어떻게 했을까? A 타입의 객체를.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클래스 C를 만드는데 멤버로 A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멤버로 갖는 거예요. 멤버 변수로 A 객체를. 또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어떤 함수에 얘가 얘 함수에 메소드에 인자로 받는 거예요. A 객체를. 또 하나는 A의 어떤 함수 안에서 A 객체를 지역 객체로 생성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와 얘는 서로 사용하는 관계가 되죠. 얘는 포함하는 관계가 되겠고 요 두 개는 사용하는 관계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내가 요 A라는 객체에 N1,
N2, N3, N4를 접근할 수 있는 점인지 봅시다. N1은 돼, 안 돼? 프라이버시가 안 되죠. 같은 패킷이 안 돼. 안 돼. N2는 돼요. 이게 이제 C뿔뿔하고 비교했을 때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원래 프로텍티드는 C뿔뿔에는 뭐한테만 퍼블릭이야? 자식들한테만. 근데 C한테도 프로텍티드가 퍼블릭 개념을 가고 있어요. 왜? 같은 패키지에 있으니까. 요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요게 특이한. 요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N4는 얘가 뭐야? 디폴트죠? 디폴트면 같은 패키지 있으니까 퍼블릭. 그러니까 디폴트는 같은 패키지한테 퍼블릭, 다른 패키지는 프라이빗. 심플하죠?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가 딱 하나만 헷갈리는 거예요. 프로텍티드. 얘는 봅시다. 얘는 다른 패키지에 있죠. 그러면 N1 안 되겠지. N4도 안 되죠. 패키지가 다르니까. N3만 되는 거예요. 퍼블릭이니까. N2도 안 돼. 프로텍티드이고 상속받지 않고 가연 패키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바에 있는 접근 제어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상속과 관련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퍼블릭, 프라이빗. 이거는 이해되기 쉽죠. 그 다음에 디폴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디폴트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안 써. 주로 까먹고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붙였어야 되는데 코딩하다 보니까 생략을 해버려. 생략을 해버리면 얘는 뭔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있고요. 근데 디폴트는 개념은 쉬워요. 같은 패키지한테는 퍼블릭, 다른 패키지에 있으면 프라이빗 개념이다. 외우기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프로텍티드. 요 놈이 헷갈려요. 프로텍티드는 원래 C++에서 알고 있던 개념 더하기 뭐까지 들어가요? 같은 패키지에 있으면 퍼블릭이 된다. 거기에 들어가서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 잠깐 되돌아와서 여러분 네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용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퍼블릭하고 프라이빗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퍼블릭하고 프라이빗. 그리고 멤버 변수, 메소드, 클래스 내에 정의되는 내부 클래스는 4개의 접근 제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붙일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여기에는 2가지만 붙일 수 있어요. 퍼블릭 아니면 디폴트. 클래스, 밖에 독립적으로 정의되는 클래스는 퍼블릭 아니면 디폴트예요. 퍼블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이 클래스가 퍼블릭 클래스다. 라는 것은 다른 패키지에서 뭘 해서 쓸 수 있다? 임포트해서 쓸 수 있어요. 퍼블릭이 아니면 다른 패키지에서 임포트해서 쓸 수 없어요. 그 패키지 안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지난 시간에 봤던 요거 있죠. void foo 뭐 이런 메소드 안에 여기 클래스 A 이거는 아무것도 못 붙이는 거예요. 없는데 엄다고 이게 디폴트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의미가 없어. 요 안에서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접근 제어와 관련해서 이제 4가지 의미를 알았고 그 다음에 상속과 관련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 제한적인 상황이 있어요. 근데 항상 이거는 뭘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어떤 자식 클래스가 있으면 이 자식 클래스를 그 클래스의 리모컨 갖고도 조작할 수 있지만 항상 뭐 갖고 조작할 수 있어요?
상위 리모컨 갖고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위 리모컨을 조작을 했을 때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재정의할 때 룰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자, 자식 클래스의 메소드 정의할 때 접근 제어는 강화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개방될 수 있을까? 개방될 수 있습니다. 강화될 수는 없어요. 왜? 여기 보세요. 후 A, B가 있는데 A가 부모고 B가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 후라는 메소드는 프로텍트드니까 외부 패키지에서는 프로텍트드 못 쓰겠죠. 그럼 누르면 실행이 안 돼. 실행이 돼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 그런 문제가 없어요. 눌러도 원래 실행이 돼야 되지만 실행이 안 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보세요. 거꾸로 돼 있어. 프로텍트드에서 퍼블릭으로 한 거는 개방된 거예요. 더 권한이 약해진 거예요. 근데 퍼블릭에서 프로텍트 한 거는 권한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퍼블릭이면 푸는 항상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눌렀는데 안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모순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받을 때 부모 메소드보다 강화시키면 안 된다. 퍼블릭이면 퍼블릭밖에 안 돼. 프로텍티드면 퍼블릭 또는 프로텍티드. 디폴트로 정의되어 있으면 퍼블릭 프로텍티드 디폴트. 프라이빗이면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요 느낌 보면은 접근 권한이 강한가부터 약한 거를 따지면 어떻게 돼? 프라이빗, 디폴트, 프로텍티드, 퍼블릭. 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는 이제 강화시킬 수 없다. 거부권 권한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체크드 예외의 경우에는 적게 발생할 수 있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정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리모컨을 쓰면은 저 fu를 불렀을 때 뭐만 발생하기 기대하냐면 A만 발생하기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B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얘를 이용하면 A, B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만 발생해? A만 발생하죠? 그건 문제 없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속 관련된 메소드를 재정의할 때에는 이 개념을 늘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부모 리모컨 갖고 사용을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냐. 문제가 안 되면은 문법적으로 허용이 될 거예요. 문제가 되면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접근 권한과 관련된 거를 바꾸려는 경우, 예외를 더 적게 더 많이 발생하려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는 가능하고 어떻게는 가능하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접근 제어 설명은 후루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그렇죠? 퍼블릭 프라이빗만 잘 알아두시면 되고, 프로텍티드가 약간 내가 C++ 잘 알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다. 그런 게 있고, 자바에는 디폴트라는 개념이 있다. 이 디폴트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다? 패키지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그 패키지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패키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패키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같은 디렉토리에 소속되어 있는 클래스들은 어떻게 돼요? 같은 패키지에 들어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 오브젝트.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오브젝트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주 뒤에 이제 다음 주엔 실습 시험 보고 2주 뒤에 이제 기말 볼 건데, 기말 볼 때 꼭 나옵니다, 오브젝트. 잘 보세요.
그래서 자바에서 다른 클래스를 명확하게 상속받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의 부모는 없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브젝트다. 그래서 자바에서 우리가 우리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클래스들에 대한 상속 계층도를 그리면은 항상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세요. 여기 보면 오브젝트는 이제 참조 변수니까 너를 유지할 수 있고 얘는 뭘 유지하는 거예요? 정수, 원시 타입 배열을 유지하고 있어요. 원시 타입 배열. 이것도 돼요. O instance of O. 그리고 얘는 뭐야? 얘는 열거형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돼. 얘도 되는데 맨 마지막 거는 주의해야 돼요. equal 2면 2는 뭐예요? 원시 타입이죠. 원시 타입은 객체가 유지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근데 자바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오토 박싱, 언박싱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오토 박싱이라는 게 자동 포장을 하는데 뭘 자동 포장해줘요? 원시 타입을 뭘로? 객체로 자동 포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nt라는 원시 타입이 있으면 얘를 포장해서 integer라는 객체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 객체를 얘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O equal 2는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써도 자동으로 요거는 시스템 내에서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기능을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프로그램 하면서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근데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은 이 O에는 자바에 존재하는 원시 타입까지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유지할 수 있다.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특히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유용하게. 모든 종류를 다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택을 만든다. 그러면 클래스 스택이면 오브젝트 new object 100. 그럼 100개짜리 배열을 만들고 여기에는 모든 종류를 다 유지할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하다. 그래서 자바는 이 오브젝트를 범용 프로그램 할 때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직접적으로 활용하진 않고 내부적으로 많이 활용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범용 프로그래밍 설명드리면은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라는 애가 있다. 오브젝트는 상수 계층 구조의 맨 꼭대기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모든 메소드는 자바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이 메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브젝트에 어떤 메소드들이 있냐? 요 5개의 메소드가 있어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요 5개입니다. 요 5개. 자, toString. toString은 객체를 뭘로 변환해 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변환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oolean equals. 요거는 객체가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시코드. 해시코드는 이 객체의 해시값을 만들어줘요. 해시값은 어디다 써먹을까? 저한테 자료구조 배우시는 분은 해싱 배웠죠. 거기서 써먹습니다. 그래서 해시맵, 그런 거 쓸 때는 이 해시코드 값이 매우 중요해요. 해시코드 값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론, 복제하는 거. 그 다음에 get class라는 클래스를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나머지 4개는 퍼블릭인데 얘는 뭐예요? 프로텍티드죠. 프로텍티드면 어떻게 될까? 오브젝트는 나랑 같은 클래스예요? 다른 클래스예요? 다른 패키지죠. 그러면은 걔가 프로텍티드라는 건 내 입장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라이빗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클래스 A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 부모는 뭐야? 오브젝트죠. 오브젝트예요. 이렇게 이런 A 클래스를 만들어 클래스 정해놓고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얘 부모는 뭐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6개의 메소드를 얘는 다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A 객체를 만들어 놓고 println A 하면 이때 사용되는, 이때 호출되는 게 뭐냐면은 println은 A 타입을 받는 메소드를 정해 놨을까요? 안 놨을까요? println은 A를 받는 거 만들어 놓을 수가 없죠. A가 A라는 걸 만들지 안 만들지 어떻게 알고 만들어 놔? 그러면 println은 뭘 받을까? 어떤 애를 저 A 받는 걸 처리할까? println 어떤 메소드면 처리하겠죠? object O라고 하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런 A라는 클래스 만들면 요런 애가 불러져요. 그럼 내부적으로 여기서 뭘 이용해서 찍냐면은 O의 toString 메소드를 이용해서 찍겠습니다. 저기에는 toString 메소드를 내가 재정해 놨어요? 안 해놨죠. 안 해놓으면 여전히 실행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찍혀요. 얘는 왜 찍히냐?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오브젝트에 있는 toString 메소드가 찍어요. 그럼 뭘 찍어주냐? 앞에 A라는 건 무슨 이름이에요? 객체의 타입, 객체 클래스 이름이 나와요. at 42121022. 요 뒤에 건 뭘까? 주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toString을 정의 안 해놔. 그러면 얘를 출력해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얘 클래스 이름하고 이 객체가 있는 힙의 주소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쓸모 있을 때도 있어요. 필요할 때도 있어요. 간혹 디버깅 할 때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필요 없겠죠. 이렇게는. 그래서 내가 정의를 안 해도 toString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A1 equals A2. A1은 A타입인데 equals 메소드 있어 없어? 여기는 우리가 재정이 안 했지만 뭘로 물려받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고 있어요. 그러면 실행하면은 뭐가 찍힐까? false가 찍혀요.
A1과 A1을 비교하면 true예요. 근데 얘는 뭘 비교하는 걸까? 얘가 false, true라는 거. 주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에 있는 equals는 뭘 하고 있어요? 넘겨받은 참조 타입의 주소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equals는 원래 뭘 해야 돼?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를 비교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정의하지 않고 쓰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보고, 두 개를 더 해봅시다. 해시코드 찍어볼까? 그러니까 여기서 해시코드 찍으면 어떤 값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바람직한 값은 아닐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는 안 돼요. A1이 클론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물려는 받았어요. 그런데 얘는 퍼블릭이 아니라 뭐예요? 프로텍티드입니다. 그러면 얘는 못 써. 물려받았지만 오브젝트에 있는 클론은 이렇게는 못 써요. 그래서 나머지 toString, equals와 해시코드는 퍼블릭이니까 내가 재정의하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올바르게 동작은 안 하는데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클론은 사용할 수 없다. 재정의 안 하고는 클론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게 getClass라는 메소드예요. getClass라는 메소드는 클래스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예요. 라는 객체를 반환해 주는데 자바는 어떤 시스템을 돌리면 A 클래스, 테스트 클래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 클래스들을 실시간으로 실행 시간에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클래스 객체들을 만들어서 시스템에 등록해 놓습니다. 쓸 수 있게. 그러면 A1의 get 클래스 하면은 얘를 돌려줘요. 그래서 이 객체는 이렇게 또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et 클래스는 이 클래스가 어떤 클래스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toString, equals, 해시코드, 클론, getClass 요 6개. 요 6개는 오브젝트에 있는 거고 오브젝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모든 클래스는 자동으로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6개 중에 getClass 빼고 getClass 재정의하는 게 아니고 getClass 빼고 나머지 5개는 올바르게 동작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재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클론은 내가 재정의 안 하면은 절대 사용할 수도 없어요. 프로텍트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 번째, toString은 객체를 문자로 바꿔주는 건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많이 쓰냐면은 디버깅 할 때 많이 써요.
디버깅 할 때 이 객체를 찍어보고 싶다. 그러면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객체 이름이 x다. 그럼 x. 그러면 뭔가 찍겠죠. 내가 toString을 재정해야 하면 어떻게 찍냐면은 클래스 이름 at 주소 그것만 나올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르게 알고 싶은 정보도 찍게끔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toString을 우리가 재정해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tring format sprintf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뭘 찍어요? 자네 10,000원, 뭐 자네 200, 뭐 이런 식이 찍히겠죠. 그래서 내가 디버깅 할 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찍게끔 toString을 오버라이딩 해주고, 오버라이딩 해주면은 내 객체들을 println, 뭐 printf, 뭐 print 이런 거에 이제 넘겨주면은 이 toString이 자동적으로 불러진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toString은 디버깅 용도로 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열거형은 toString을 찍으면 내가 오버라이딩 안 해주면 뭐가 찍혀? 열거형은 DEC가 열거형 상수야. 그럼 얘를 찍으면 toString이 뭘 찍어줘요? DEC를 찍어줘요. 근데 내가 얘를 12월 이렇게 찍으려면은 뭘 제정해 주면 돼? toString을 제정해 주시면 돼요. toString. 열거형 이런 거. 이거 나온 김에 만약 여러분들이 다음 주 시험을 봐. 근데 배열을 막 쓰고 있어. 근데 배열의 지금 상태를 찍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배열의 상태를 찍어보고 싶어. 디버깅 목적으로 배열의 상태를 찍어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폼은 해가지고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system out print ln arrays toString x. 여기 x가 배열이에요. 원식 배열이다. 인트 배열이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1, 3, 7, 2, 뭐 3,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돼요. 디버깅 해볼 때 간단하게 내가 그 배열을 찍어봐야 될 때가 있겠죠. 이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시험 볼 때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요 arrays에 있는 메소드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편할 거예요. 특히 sort. sort는 뭘 해주는 거야? 정렬해 주는 거야. 다음 주에 정렬을 안 하고 문제를 풀면 잘 안 풀리는 문제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몇 개 있다 그러면 너무 많은 힌트인데 sort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 equals method. equals는 두 객체의 내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해 주는 거다.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주소 비교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객체를 비교할 때 주소 비교를 별로 안 씁니다. 주소 비교를 안 쓰고 서로 다른 주소에 있던 객체들이라 하더라도 equals를 통해서 내부 상태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쓰는 것이 equals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서치를 만든다. 그럼 여기 리스트가 있고 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검색이에요? 순차 검색이죠. 쫙 앞으로부터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i와 x가 같은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equals라는 메소드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기본적으로 equals 메소드는 멤버 변수가 3개가 있으면 3개를 다 가지고 비교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equals는 무조건 비교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재를 읽어본 사람은 미리 교재 읽어보진 않겠지? 그치? 근데 그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예를 들면
학생이 있다. 그럼 학번만 같으면은 똑같은 사람이겠지. 그러면 뭐 거기에 학생 객체에 학번도 있고 나이도 있고 뭐 이름도 있고 뭐 있으면은 뭐만 비교해 보면 얘가 같은 객체인지 알아. 학번만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근데 그게 맞다 하더라도 equals 메소드는 그렇게 구현하면 안 돼요. 무조건 equals 메소드는 학생이란 클래스에 멤버 변수가 5개가 있으면 그 5개가 다 같은지를 비교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자, 그러면 equals를 구현하는 방법 2가지인데 어떻게 기준이 있냐면은 어떤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 클래스의 부모는 오브젝트야. 그럼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얘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얘는 부모가 오브젝트가 아니야.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다른 클래스가 부모라는 거죠. 오브젝트 아닌. 그럼 그 클래스는 뭘 구현되어 있을까? equals가 제대로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 클래스를, 요 코드를 보세요. 요게 2문장입니다. 이 2문장은 안 바뀌어. 그냥 외우시면 돼. 안 바뀌어요. 어떤 클래스의 equals 메소드를 만들더라도 이거 안 바뀝니다. 다른 책에서 딴소리 해도 믿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제가 그것도 그 교재에는 설명해 놨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시면 뭘 보고 있어요? 얘는 equals 돼 있죠? 그러면 쟤를 어떻게 부르냐면 A equals B 이런 식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A는 널일 수 없죠. 널이면 이거 자체가 불러질까 안 불러질까? 안 불러지죠. 그러니까 equals가 불러졌다는 건 this는 널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얘는 뭐가 될까? 널일 수 있죠. 참조 타입이니까 널일 수 있어요. 그래서 other가 널이면 어떻게 해? this는 널이 아니죠. 그럼 2개 같아 달라? 다른 거죠. 그러면 예외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결론이 나겠어요? 널 포인트 익셉션 예외 나겠죠. 이 널 갖고 막 장난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널인데 죽이지 말고 뭘 해주고 있어요? false를 return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얘가 참조 변수이면 인자가 참조 변수이면 항상 얘는 뭐가 올 수 있다? 널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equals의 경우에는 널이 오면은 뭘 해줄 수 있어? false를 반환해가지고 예외 처리하지 않고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문제없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용도는 알겠죠? 그 다음 용도는 뭘까? get 클래스와 other의 get 클래스를 비교했어요. 얘의 클래스와 얘의 클래스를 비교했습니다. 서로 다르면 비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고양이야. 비교할 게 없죠. 안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얘는 강아지고 얘는 펫이야. 그래도 비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get 클래스라는 거는 2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할 경우에만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치 안 하면 false를 주고 예외 처리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뭐 하는 걸까? this와 other. 뭘 비교하는 거야? 요거는 주소 비교죠. 그러니까 요 밑에 거는 뭐라는 거예요? 개별 멤버 변수를 비교하는 거죠. 근데 개별 멤버 변수 비교하기 전에 뭘 한 거였어요? this와 other를 비교했어요. 그럼 얘는 뭘 하는 거예요? 최적화 해주는 거예요. 최적화. 왜? 오브젝트는 항상 모든 멤버들을 비교해야 돼. 모든 멤버들 비교하는 것은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주소와 같으면 내부 걸 다 비교해봤자 어떻게 해? 같겠죠. 그러니까 내부 걸 다 비교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2개는 무조건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할 때 쓰세요. 언제? 내가 정의하는 클래스가 부모가 누구다? 오브젝트다. 그 다음에 요 줄 지나서는 뭘 해야 돼? 얘가 오브젝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 오브젝트에 있는 걸 내가
데이트라고 요 데이트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바꾸면은 얘는 equals를 재정의한 거로 안 봐요. 그래서 오브젝트에 정의되어 있는 equals는 얘로 돼 있어요. 걔를 재정의하려면 얘도 오브젝트로 써줘야 돼. 그러면 그 오브젝트를 이 클래스의 객체로 바꿔야 되죠.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타입 변화하고 있어요. 이 타입 변화할 때 올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이 타입 변화할 때 올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요거 했기 때문에. 만약 데이트 클래스가 아니면 어디서 에러 나요? 여기서 걸러져서 폴스로 반응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건 아더의 클래스는 무슨 클래스야? 데이트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다 뭘로 비교했어? 연산자로 비교했죠. 그 얘기는 얘네들이 뭐냐? 원시 타입이라서 그래요. 만약에 얘네들이 원시 타입이 아니야. 하나가 예를 들면 네임이 있는데 네임이 스윙이야. 원시 타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시 타입이면은 요 개별 멤버는 뭘로 비교해? 요걸로 비교해요. 연산자로. 근데 개별이 아니라 또 다른 객체 타입이야. 그럼 뭘? 걔가 올바르게 구현돼 있을까 가정하고 그것에 equals 메소드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매번 시험에 문제 나오는데 어떤 클래스가 주어지고 그 클래스에 equals 메소드를 구현해라 라는 게 시험 문제에 매년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시험 문제에 이 두 줄은 차이 있을까 없을까? 차이 없어요. 그 다음 줄도 이게 오는데 그때 차이는 클래스 이름이 바뀌는 것 뿐이지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멤버 변수만큼 end로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얘를 상속받은 어떤 클래스가 있어. 그거에 equals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얘는 멤버 변수를 몇 개 가지고 있을까? 부모가 있는 거랑 부모 물려받은 거랑 추가된 게 있겠죠. 그러면 첫 줄에 뭐라고 있냐면 슈퍼의 equals를 불렀어요. 뭘 부른 거야? 얘를 부른 거죠. 그럼 얘를 부르면 어떤 검사가 돼요? 요 아더가 널인지 검사 다 되죠. 아더가 요 클래스 타입인지 다 검사가 돼요. 그 다음에 최적화도 다 하고 있어요. 변환도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 다 비교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거짓이면 더 이상 비교할 게 필요 없죠. false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요걸로 요 변환을 하고 데이트가 아니라 요 클래스 변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된 멤버 변수만 비교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equals를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person이라는 게 있는데 person에는 name만 있어요. name만 있고 얘는 extens가 없으니까 얘 부모는 누구예요? 오브젝트예요. 그럼 equals 보면 첫 두 줄은 똑같죠. 그 다음에 person으로 타입 변환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요걸 하고 있어요. 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원래는 name이라고 하는 타입이 있죠. name 타입은 무슨 타입이야? string이죠. 그럼 원래는 뭘 해야 돼? name equals p.name 해야 돼요. 응?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요 object에 equal name p name 하면은 뭘 처리해 줄까? 이 object라고 하는 애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null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얘도 null이고 얘도 null이면 참. 둘 중에 하나가 null이면 false. 둘 다 null이 아니면 요걸 해줘요. 그러니까 null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싫으면은
네임과 pname을 equals로 비교하지 않고 뭘로 비교하면 돼요? objects의 equal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objects의 equal은 뭐에 대해서 늘 해주냐면 널 관련된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얘를 쓰면 저 밑에 가서 오브젝트 쓸 일이 없어요. 왜? 네임은 널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방법이 이런 거고, student 보면 person은 상속받고 있고, 여기에 보면 멤버로 year를 갖고 있고 supervisor가 있어요. 지도 교수.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아까 똑같죠,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은 슈퍼를 이용한 비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student 클래스니까 인자를 student로 바꿔. 그래서 뭐만 비교해? 여기에 추가된 학년과 지도 교수만 비교하고 있어요. 학년은 원시 타입이니까 연산자를 비교하고 있고, 얘는 슈퍼바이저는 또 다른 객체 타입이니까 원래는 슈퍼바이저 이퀄스 S 슈퍼바이저 이렇게 하거나, 또 한 가지 방법은 널 귀찮다, 널 신경 쓰는 거 귀찮다 그러면 오브젝트 이퀄스 2개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이다 이거지, 이퀄스는.